꿈꿨던 신부 첫날의 환멸대구 외곽 이씨 집안의 전통 2층 주택 박민지는 고운 한복을 입고 이 상호의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만 그 앞에 펼쳐진 현실은 냉혹했다. 어서 와.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니 잘해야 한다. 최은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는 최대한 밝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은희는 검은 앞치마를 단정히 매더니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식구가 많으니 이 집은 네가 평소 하던 대로 건성으로 해선 안 된다. 알겠어? 네. 어머님, 당연하죠. 그럼 잘 해봐. 이따 마루랑 부엌도 제대로 닦는지 볼 거야. 민지는 속으로 첫날인데 왜 이렇게 날 시험대에 올리지? 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구부려 손에 걸레를 쥐다. 차가운 바닥을 문지르며 손가락이 얼얼해졌다. 갑자기 은희가 주방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밥솥은 그냥 돌리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몰라? 네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니? 요즘 것들은 참... 민지는 서둘러 달려갔다. 죄송해요, 연인이 어머님. 더 주의하겠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쉬며 민지의 머리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쳐다봤다. 나중에 이따 저녁 먹고 나면 마당도 쓸어. 남편 퇴근하기 전에 집안이 반짝반짝 빛나야지. 자식에게 태만한 아내라는 소리 듣기 싫잖아? 민지는 목소리를 죽이며 대답한다. 네, 다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이상호가 쳐다보고 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의 첫날이 이렇게 치욕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짐작이나 했을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민지는 혼자 방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가 어머니 김미숙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결국 창문 밖으로 한숨만 내쉬었다. 다 참아야지.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지는 몰랐다. 이날이 그녀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첫 시작임을. 주방에 들이운 불안의 그림자, 추운 겨울 아침. 박민지는 바쁜 손길로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손등엔 여러 개의 붉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민지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친정엄마 김미숙이 들어섰다. 민지야, 손이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미숙은 깜짝 놀라 민지의 손을 움켜잡았다. 민지가 작게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왠지 엄마. 그냥 국물이 조금 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최은희가 뒷짐을 진 채 주방으로 들어왔다. 웬 호들갑이야? 주방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시집살이란 그런 거야. 미숙은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시켜 먹는 건 아니죠. 딸이 기계예요. 부잣집이면 뭐 해요. 인심도 없으면서. 은희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는다. 아이고, 친정엄마는 너무 예민하시네. 내 딸이 손이 느리고 덜렁대니까 그렇지. 여긴 시댁이지 장난치는 데가 아니거든요. 분을 참지 못한 미숙이 다시 맞받아친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다시 상처 입히면 사방팔방에 다 소문낼 겁니다. 누가 진짜 못된 사람인지 두고 보시죠. 그러자 은희가 민지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인다. 내 엄마가 또 한마디라도 흘리면 네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민지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고 미숙은 딸을 다시 꼭 끌어안았다. 특유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상호가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뭔지 모를 어둠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는 그런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더욱더 외로워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만남 서늘한 오후, 거실에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박민지는 식탁에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문이 열리며 윤슬기,
한의사와 최은희가 함께 들어왔다. 슬기가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다가왔다. 민지야, 이거 내가 특별히 준비한 한방차야. 내 몸이 좀 약해 보여서 다 마시면 더 건강해질 거야. 민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지만 은은한 냄새 뒤에 뭔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슬기가 잔을 따라주자 민지는 망설이며 한 모금 삼켰다. 한순간 입안 전체에 쓴맛이 확 퍼졌다. 민지, 작게. 언니, 이거 좀 너무 쓴데요? 마시면 속이 울렁거려요. 슬기 입꼬리 올리며. 쓴 게 몸에 더 좋은 법이야. 버틸 수 있지? 네가 몹시 약해 보여서 그래. 그 순간 최은희가 얼른 끼어들어 거칠게 외쳤다. 엄살 부릴 힘 있으면 남편 위해서라도 다 마셔. 여기서 내 말 안 듣고 싶으면 굶어도 좋아. 민지는 손을 떨며 억지로 또 한 모금 삼켰다. 혀와 목이 얼얼해질 만큼 정체불명의 맛이 혀끝에 남았다. 잠시 후 슬기가 은희에게 살짝 다가가 귓속말을 한다. 더 진하게 우려내세요.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예요. 은희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알겠어. 이대로라면 오래 버티지 못할 테지? 민지는 멀리서 두 사람의 수상쩍은 시선을 느꼈으나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소름 돋는 공기가 거실을 에워싸며 민지는 점점 더 양쪽에 몰려드는 얼음 같은 냉기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하얀 눈, 붉은 피 아침부터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마당이며 지붕까지 온통 하얗게 덮이고 그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지는 밤새 고열에 시달려 뜬 눈으로 날이 새는 걸 확인했다. 눈으로 세상이 고요해 보여도 집안에서는 작은 기척 하나에도 긴장감이 흘렀다. 일어나라, 부엌에 쌓인 그릇 좀 봤어? 요즘 왜 이렇게 게으르니? 최은희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쏟아졌다. 민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이불을 접고 머리를 묶었다. 손톱 끝에 핏기가 없도록 창백한 손이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설거지를 힘겹게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화상 자국이 더 따가워왔다. 은희는 곁에서 민지를 노려보다 못마땅한 듯 들끓는 주전자를 민지 앞으로 밀쳤다. 이렇게 느려서야 언제 다 끝내? 남편한테 밥 해주는 것도 겨우 이 정도야? 민지는 죄송합니다. 하고 속삭였다. 허기와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느닷없이 창문 너머로 바람이 몰아쳤고 벽시계가 땡땡 울렸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민지는 부엌 다락문에 기대어 겨우 균형을 잡았다. 그때 친정엄마 미숙이 문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야, 얼굴이 왜 이래? 엄마. 민지는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지러움을 애써 숨겼다. 은희는 시선을 피하며 미숙에게 쏘아붙였다. 다 큰 어른이 감기 좀 앓는다고 엄살은. 그러니까 아침밥도 못 챙기는 거죠. 미숙이 민지 쪽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피부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도 손녀딸 아픈 건 가슴에 피멍드는 일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굴지는 마세요. 은희는 쏘아보며 말했다. 시골 엄마가 뭘 알아요? 우리 집 규칙은 내가 정해요.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다. 민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두 여자의 시선을 버티느라 어깨를 작게 떨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잠깐 바깥마당에 나가 쌓인 눈을 쓸었다. 손끝에 감각이 없어 붓는 느낌이 들었다. 하얗게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졌다. 그녀는 파르르 떨며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피곤에 지쳐 등을 잠시 돌렸을 때 누군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거기서 뭐해? 남편 퇴근 전에 마당 치우라고 했지? 그 목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풀렸다. 민지는 한순간 모든 소리가 뭉개지는 듯했고 하얀 눈밭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입가에 붉게 피가 번졌다. 사고 소리에 은희가 뛰어나왔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으나 곧 제정신을 차렸다. 주변에 다른 가족들이 몰려 나오자 은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혼자 넘어졌어요. 보셨죠? 나는 아무런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숙은 기겁하며 민지에게 달려왔다. 민지야!
정신 차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미숙은 소리치고 울었다. 행여 내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때 상호는 지켜보다가 침착하게 말하였다. 그만 좀 하세요. 집에서 넘어져 다치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다 본인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때 이웃들이 창문으로 몰래 내다보고 있었다. 눈밭에 붉은 피와 울부짖는 미숙, 차가운 얼굴에 은희, 무심한 상호. 모두가 얼어붙은 듯 숨을 삼켰다. 민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시야가 흐려지다가 그저 어렴풋이 엄마의 흐느낌만 들렸다. 응급차가 오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는 수술실 앞에서 말했다. 환자에게 이상한 약물 반응이 있습니다. 급성 중독 증세가 보여요. 그러나 뒤편에서 누군가 의사를 급히 불러 세웠다. 이 이야기는 밖에 퍼지면 곤란합니다. 가족 동의 없이는 말하지 마세요. 병원 복도에서 미숙은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이 집엔 뭔가 있다. 내 딸을 지켜내려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베어든 핏빛 자국. 그날 민지의 고통과 미숙의 분노가 첫 번째 폭풍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집안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안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닫힌 문 너머의 어둠 박민지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사뭇 달라졌다. 음산한 침묵이 골목길을 휘감았고 각자의 방 안엔 억누를 수 없는 불안과 분노가 차올랐다. 하얀 병실에서 미숙은 밤을 새우며 민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 민지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가끔씩 어둠 속에서 사라져만 가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 집에 돌아가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뒤 민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안쪽에선 상호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몸이 좀 괜찮아졌어?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의 시선은 몇 초 이상 마주치지 못했다. 은희는 멀찌감치서 무표정한 얼굴로 민지를 흘겨봤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오갔다. 상호가 보험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어머니, 이 서류 꼭 오늘 확인해 주세요. 은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은 뒤 슬쩍 미소 지었다. 잘 넣었네. 명의도 확실하지?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무슨 일 생기면 돈은 내 앞으로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이 대화를 벽 뒤편에서 듣고 있던 사람은 미숙이었다. 우연히 집에 들렀던 미숙은 두 사람이 뭔가를 속닥이며 사인하는 모습을 복도 틈새에서 목격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험 서류 한 장을 빼내어 옷 속에 숨겼다.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하던 민지는 무심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인쇄된 이름들 사이에서 보험 수익자 이상호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은희가 뒤에서 나타나 서류를 낚아챘다. 네가 이런데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내 일이나 신경 써. 민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문을 닫자마자 복받치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내 목숨도 행복도 여기서는 다 서류 한 장뿐이야? 그날 늦은 밤 미숙은 거실에서 쌍호와 마주쳤다. 미숙은 꺼내둔 서류를 그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이게 뭐야? 내 딸을 보험금 타먹으려고 결혼시킨 거지? 돈 때문에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당신 같은 인간이 할 짓이야? 상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탁자를 쾅 내려쳤다. 입 좀 다물어.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집 사정에 끼어들 권리 없어. 평생 돈 없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그래야만 한다는 거 몰라? 은희도 곧 합세했다.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그냥 데려가든가. 너 같은 거 가난하게 키워봐야 결국 쓰레기밖에 안 나오지. 미숙은 문고리를 부여잡으며 치를 떨었다. 다 필요 없어. 내 딸 목숨값, 보험 서류. 다 남의 삶 짓밟는 그 습성. 내가 다 폭로할 거야. 한 번이라도 더 다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 경고했어.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그때 은희는 살벌하게 따라붙는다. 미친 사람 취급받기 싫으면 입 닥치고 살아. 여기선 내가 법이야. 그날 밤 미숙은 손에 쥔 보험 서류를 복사해서 5단에 한 번 더 깊이 숨겼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켜줘야 해. 어느 누구도 내 딸을 해칠 자격 없어. 민지는 이불 속에서 흐느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돈, 보험, 가치 없는 인간이란 단어들이 울렸다. 창밖엔 밤비가 내리고 집안은 더 캄캄한 어둠에 잠겼다. 혹시라도 자신이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까? 민지는 두려움에 잠 못 들었다. 단단히 잠긴 방문 너머 한숨과 울음소리, 은밀한 서약과 음모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누구도 몰랐다. 이 집에 깃든 그 어둠이 언젠가 모두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온천 겨울의 끝자락, 산골짜기 속 온천은 뿌연 김과 눈 쌓인 소나무 속에 잠겨 있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하고 한적한 곳, 하지만 오늘은 묵직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스며 있었다. 이른 아침 최은희는 검은 코트를 입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온천장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미숙이 멀찍이서 뒤따르며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온천 입구의 작은 휴게실, 윤슬기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책상 앞엔 둔탁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늦었네요. 슬기가 먼저 말을 건넸다. 은희는 응답 대신 봉투를 집었다. 안에는 현금과 작은 쪽지가 있었다. 그녀는 그 안쪽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슬기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걸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뭘 더 원하는 거야? 슬기는 침묵하다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솔직히 말할까요? 이 이상은 더는 못 참겠어요. 내가 한 일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아.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어요. 은희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표정으로 다가와 위협적으로 웅걸거렸다. 웃기지 마.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널 온천 저 깊은 진흙탕에 던져줄 거야. 여긴 절대 아무도 못 찾을 테니까. 슬기는 두 손을 움켜쥐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나는 당신처럼 강하지 않아. 더 이상 이 짓 못해. 숨기고 산다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 은희는 예의 그 냉랭한 미소로 받아쳤다. 약한 척 그만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다 이유가 있었지. 너라도 빠지면 다 무너져. 내 말 잘 들어. 네가 살 길이야. 숨겨진 장면 너머. 창가에 숨어있던 미숙이 전부 듣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 조그마한 녹음기를 꼭 쥐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은희와 슬기의 대화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슬기. 그래도 민지 씨한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직 젊고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했어요? 은희. 모든 건 돈 때문이야. 네가 사는 세상은 순진하게 보여도 이 집안에선 먼저 살아남아야 하니까. 민지는 약했어. 이 집에 남을 자격 없었지. 슬기 고개 떨구며 이제라도 멈출 수 없나요? 은희 더 다가와. 네가 입 다물기만 하면 모두 조용해질 거야. 그리고 돈도 받았잖아. 슬기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송곳 같은 시선을 바닥에 꽂은 그 순간 미숙은 떨리는 숨을 삼켰다. 잠시 후 미숙이 조심스럽게 후문으로 돌아나가려 했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은희가 무심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쳐다보았다. 의심이 스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앉았다. 슬기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잡고 조용히 띄운 손가방을 열어 녹음되는 소형 기기를 꺼내 미숙이 놓고 간 작은 가방에 옮겨 넣었다. 불안, 죄책감, 비밀이 온천의 습기와 뒤섞여 몰려왔다. 잠시 후 은희는 무거운 동화방을 움켜쥔 채 자리를 떴고 슬기는 홀로 남아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는 미숙이 놓고 간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끝이야. 제발 누군가 이 지옥을 끝내줬으면
온천 밖 눈길을 따라 미숙은 소중한 단서를 품고 숨죽여 달렸다. 번지는 핏줄 같은 노을빛 아래 그녀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이날 운명에 굴복만 하던 희생자들의 삶이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닫힌 문 뒤의 어둠, 부패한 거짓과 탐욕, 그리고 진실을 쥔 손. 드디어 방역이 시작됐다. 사람의 바다, 외로움의 섬, 사랑채 마당엔 형형색색 한복을 입은 친척들이 북적였다. 설날, 조상제를 앞두고 집안은 분주했다.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군소리를 늘어놨지만 그 한가운데 미숙과 민지는 투명인간처럼 서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묻히고 미숙은 과일을 깎았다. 그 순간마다 등 뒤에 수군거림이 쏟아졌다. 저 여자는 왜 또 와 있어? 딸내미가 저렇게 병약하니 시집 식구만 고생이지. 껄끄럽게 왜 남의 집에 남아있냐고 지 딸 지키겠다고. 귀신 씌었다는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미숙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악문 채 딸에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반면 은희와 상호 그리고 가족 어르신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식탁을 정리하던 도중 은희가 공개적으로 미숙을 겨냥했다. 아이고, 누구는 시집 와서 복 달고 사는데 누구는 복도 없고 탈만 달아오고 친정 엄마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런 꼴 안 나지. 미숙은 조용히 빙긋이 웃으며 단호하게 응수했다. 서로 복 타령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복도 있나요? 그 순간 하객석에 앉은 몇몇 친척들이 미묘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한 아주머니는 살짝 고개를 돌려 미숙의 얼굴을 관찰했고 한 남자는 중얼거렸다. 설날에 와서 집안 망신시키는 건 누굴 닮아서 그래. 민지는 산처럼 쌓인 음식을 나르다가 손을 대었다. 별거 아니라며 털었지만 상처난 자국엔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곁눈질로 바라보던 이들은 동정조차 하지 않았다. 시끌벅적한 집안과 달리 한쪽 방에서는 누군가 미숙이 남긴 종이 뭉치를 유심히 읽고 있었다. 바로 먼 친척인 숙모였다. 보험, 녹취 파일, 이게 무슨 뜻이지? 미숙은 소란스러운 거실에서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곁에 있다. 절대 혼자 아니야. 민지는 얼굴을 숙인 채 울먹였다. 쏟아지는 눈길 속에서 나는 늘 혼자였어요. 엄마까지 없었으면 정말 다 끝이었을 거야.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이렇게 엄살 떨며 협박까지 하겠지. 여자는 약한 척하는 게 특기라니까. 가족회의가 시작될 때 노인 어른이 미숙을 집요하게 비난했다. 감히 제사를 지내는 날에 집안일을 이런 식으로 뒤집나? 시비 걸고 딸 망치고. 더 있다간 집안의 명예까지 흙탕물 될 거야.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딸 곁에 있으려고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내 아이 누가 지켜주겠어요? 은희가 쓴 웃음을 지었다. 혹시 우리 집에 몹쓸 일 생기면 그건 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미리 경고해뒀어요. 그때 멀찍이서 모두를 지켜보던 숙모가 조용히 미숙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이 서류 경찰에 넘기면 돼요? 미숙의 눈에 번뜩임이 돌아왔다. 네, 부탁드려요. 더는 혼자 싸울 수 없어서. 두 사람의 비밀스런 연대는 집안의 분주함 속에서 조용히 싹 텄다. 저녁 무렵 모두가 술상 앞에 모여 앉았다. 수백 쌍의 눈이 미숙과 민지를 향해 화살촉처럼 꽂혔다. 하지만 어둡고 외로운 강을 가장 먼저 건넌 마음은 그 비난의 파도 속에서도 서로를 꼭 잡았다. 바로 그날 외로움의 섬처럼 보이던 어머니와 딸은 사람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집안의 진짜 용기는 군중 속 침묵이, 손바닥 위 약한 떨림이, 거센 파문 속 묵묵함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자 한 방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걱정 마, 민지야.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할 거야. 어머니와 딸은
끈질긴 손길로 슬픈 파도 한가운데를 버텨냈다.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외로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절정, 피와 눈물 제사의 밤, 집안을 메운 향 냄새와 촛불, 절하는 친척들의 술렁임까지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모든 가족과 친척, 이웃까지 모인 큰 방엔 침묵과 적대, 두려움이 짙었다. 조상님 앞에 놓인 상 위엔 친근한 옛 음식 대신 긴장감이 가득했다. 민지는 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멍든 손에선 한기가 느껴졌고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다. 미숙은 딸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한 손엔 작은 녹음기와 몇 장의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이제 절합시다. 어른 중 한 명의 신호에 모두가 일제히 상 앞에 엎드렸다. 그 순간 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힌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정지된 듯했다. 은희가 먼저 소리친다. 뭐 하시려고요? 조상님 앞에서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내 딸과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는 숨기지 못해요. 친척들이 술렁이며 수군거린다. 상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친다. 또 시작이네. 당신 정말 미쳤어? 다 우리 집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그러나 미숙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 직접 모두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한 명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조상상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의 버튼이 눌리는 순간 방 안엔 침묵이 흘렀다. 돈이 다야. 네가 입 다물면 다 조용해져. 그리고 돈도 받았잖아. 네가 한마디라도 흘리면 못 찾을 곳에 버릴 거야. 은희의 차가운 목소리, 슬기에 떨리는 나지막한 고백, 모든 게 방 안에 울렸다. 친척들 일부는 경악했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떨구었다. 은희는 미친 듯이 일어나 녹음기를 빼앗으려 소리쳤다. 멈춰! 이딴 걸 왜 트는 거야? 당장 꺼! 네가 뭔데 우리 집 앞길을 망치려 들어! 미숙은 녹음기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건 내 딸을 살리기 위한 증거야. 조상님 앞에서 하늘에 맹세하고 진실을 바로잡겠다 해요. 상우는 미숙에게 달려들듯 으르렁거렸다. 우리 집을 부숴야 속이 풀리냐. 이제 당장 꺼져. 이 미친 여자야. 민지는 눈물을 떨구며 외쳤다. 엄마, 그만두세요. 이젠 다 소용없어. 다들 내 말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한 숙모가 조용히 움직여 경찰에 무언가를 알리는 듯 폰을 만지작거렸다. 은희는 미숙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붙잡았다. 입 닥쳐! 이런 걸 내놓으면 너도 딸도 평생 못 편히 산다 했지? 미숙은 아프게 머리를 부여잡으면서도 외쳤다. 아니,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내야 네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짓 못하지.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경찰이 쏟아져 들어오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친척 중 누군가 흐느끼며 고개를 푹 숙였다. 경찰관이 은희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최은희 씨, 김상호 씨, 윤슬기 씨,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민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엄마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눈엔 아무 싸움보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피와 눈물 위에 언젠가 다시 삶은 시작될 수 있을까. 미숙은 딸의 등을 꼭 안고 어두운 방의 한 줄기 새벽빛을 바라봤다. 무너지는 성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곧이어 강직한 얼굴의 형사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방금까지 소리치고 원망을 쏟아내던 친척들은 당황해 뒤로 물러났고 누구도 감히 그들의 진로를 막지 못했다.
은희는 일순간 얼어붙은 채 소파 뒤에 숨으려 했으나 경찰의 손이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다. 최은희 씨, 윤슬기 씨, 김상호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처럼 소란스러웠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고 무너져 내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상호는 번쩍이는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진 듯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난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던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슬기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미숙 앞에 얼굴을 파묻었다. 미안해요. 정말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 모든 게 다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미숙은 두 손을 부여잡고 고개를 저었지만 슬기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다. 당신도 피해자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경찰은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채웠다. 저항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죄를 지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희는 발버둥치다 경찰에게 제압당하며 미숙을 노려보았다.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이 집안을 망쳤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건 없었을 거야. 민지가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 눈빛엔 두려움과 증오, 그리고 완전히 허물어진 권위의 잔재가 뒤섞여 있었다. 방구석에서 민지는 엄마 품에 기대잡게 떨었다. 쏟아지던 폭력과 모욕, 오랜 두려움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는 듯 여린 숨을 반복했다. 가족들은 어디로 몰려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누군가는 이 집이 이럴 줄은 하고 중얼대고, 누군가는 딸과 손을 맞잡고 조용히 울었다. 분노, 배신, 수치, 해방감이 한 사발처럼 뒤엉켜 집안을 감쌌다. 경찰이 용의자들을 하나둘씩 끌고 나가려 할 때 한 수사관이 미숙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사와 보호 조치가 있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이 집안의 탄탄해 보이던 성체는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20년 넘게 지켜온 체면,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던 권력의 벽. 결국 진실 앞에선 허약한 모래성일 뿐이었다. 은희는 마지막까지 미숙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지켜온 이 집은 내 거야. 넌 절대 이 안에 발붙일 자격 없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슬기는 끌려나가며 뒤돌아본 채 흐느꼈다. 민지 씨, 정말 미안해요. 언젠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었죠. 창밖에선 경찰차 불빛이 호령하고 이웃들은 멀찌감치 모여 소란스러운 집안을 조심스레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정의가 이긴 거야 하고, 누군가는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방 안엔 깊은 정막이 감돌았다. 오랜 세월 두려움과 슬픔에 짓눌려왔던 민지는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에겐 처음으로 자유가 찾아왔어. 무너진 성체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진실과 연민, 용기가 한 자락 희망을 남기며 집안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고통의 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새벽이 밝았다. 그 어떤 밤보다 길고 혹독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창밖엔 연한 햇살이 천천히 스미며 세상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민지는 병실 안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 봄빛을 바라봤다. 하얗고 연약한 손등에 남은 자국, 지난 시간의 고통들이 환한 빛 아래 더욱 또렷하다. 잠에서 깬 미숙은 딸 곁에 조용히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은 따뜻한 것 같아. 민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오래간만에 담담함이 묻어났다. 미숙은 웃으려 애썼다. 그래, 오늘처럼 햇살이 부드러운 날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죽었다면 엄마 혼자 어떻게 했을까? 미숙은 딸의 손을 더욱 세게 감싸며 말했다. 네가 없으면 엄마도 그냥 그림자처럼 살았을 거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 꼭 같이 살아보자. 아무도 우리한테 멋대로 상처 못 주게.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창밖에는 벌써 작은 새들이 지저귀며 이른 봄을 알리고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한 마당으로 나왔다. 아직은 땅이 축축했으나 곳곳에 연한 초록이 싹을 틔웠다. 민지는 두 손으로 삽을 잡고 조심스럽게 땅을 팠다. 미숙이 곁에서 꽃씨를 하나씩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튤립, 저건 수선화. 봄이 오면 더 예쁜 꽃들이 피어날 거야. 민지는 삽질이 서툴지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해본 적 없어. 엉망이어도 괜찮아? 미숙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답했다. 너니까 괜찮지. 우리 둘이 심는다면 뭐든 예쁘게 자랄 거야. 그녀들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또 다정했다. 한 번도 꽃을 심어본 적 없는 민지는 땅을 만지는 촉감에 새로움을 느꼈다. 차가웠던 세상, 닫혀있던 마음, 헛디딜 수밖에 없던 불안까지도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마당 한편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모녀는 고요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랜만에 민지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앞으로는 내 곁에 꼭 있어줘. 나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안 쓸래. 엄마랑 걷고 웃고 싸우더라도 같이 있으면 돼. 미숙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있을게. 네가 울어도 아파도 웃어도 매일을 네 편에서 함께 할 거야. 햇살이 두 사람의 이마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마당엔 바람이 스쳤고 새로 심은 작은 꽃씨들이 보드라운 흙 위에 고요히 안겼다. 민지는 천천히 손바닥에 묻은 흙을 털었다. 엄마, 사실 무서울 때도 많았어. 지금도 완전히 괜찮진 않아. 그래도 이젠 누구도 내가 약하다고 손가락질 못하게 하고 싶어. 미숙은 딸을 꼭 안았다. 네가 여기 있는 것, 오늘의 햇살 속에서 웃는 것, 그걸로 엄마는 충분해. 우리 이 꽃들처럼 천천히 또 피어나자. 민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끝도 없는 추락 같던 시간. 피와 눈물 속에서 지새운 밤들이 천천히 멀어졌다. 고통의 산 정상, 그곳에 마침내 맑은 새벽이 내리고 있었다. 봄은 다시 돌아왔고 두 사람만의 조용한 희망이 마당 가득 번져갔다.